최병 순직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뭘 쳐다봐요? 보지도 못합니까?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보지도 못합니까? 보세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할 거예요? 말은 안 하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 오늘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아요. 자, 발언권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퇴장시키겠습니다. 퇴장시키십시오. 자, 이성윤 의원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질의하세요. 청화문 청계광장 최병 순직 일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질의하세요. 그런데 들어가세요. 대통령실과 들어가세요. 집권 들어가세요. 여당은 안 보입니다. 다들 들어가세요.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정상적인 청문회 퇴거를 명합니다. 질서유지권 발동해 주십시오. 퇴거를 명합니다. 이 방위 위원장이 국회법 166조 퇴거 불응에 대해서 형사고발할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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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병대 앉으세요. 사령부는 자, 매년 질의하세요. 7월 19일 날 민주당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안전의 날로 정해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추모를 아직 퇴거 명령 안 했어요.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퇴장 명령 안 했어요. 그런데 자, 질의하세요. 지켜지고 있습니까? 질의하세요. 전회를 생명으로 하는 해병대 어디 갔습니까?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들 너무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1년 전 한번 보시죠. 1년 전 해병대 수사단에 참여했던 어떤 수사관이 박정훈 대령 항면 사건을 다루는 군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증언합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법사위 직원들 한 분 나오세요. 곽기택 의원이 계속 쟤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직원들은 촬영해 주세요. 저는 그 수사 외압인지를 따지려면 일단 그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완전 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일단 이 건 범위에 하급 직원들이 다수가 포함됐고요. 또 얼마 전에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훈 단장 수사 과정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박정훈 단장 수사 과정이 뭔가 오류가 있거나 혹은 또 당시에 좀 과잉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이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 유재현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0년 이상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셨죠? 네, 10년 3개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군 수사 과정이나 이런 적법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시네요. 네,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관리관으로 임명되셔서 그동안 법리적으로 잘못되거나 절차적으로 의문이 있을 때 좀 관여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당시에 박정훈 단장 수사의 법률상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장관님이 저를 처음 불렀을 때는 제가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들은 내용은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조사하신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을 한다. 근데 그 언론에 이제 브리핑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냐라고 여쭤보셔서 그 부분은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 것인데 이미 그렇게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저희가 나중에 어쨌든 다 종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미리 나가는 거라서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 박정훈 증인의 발언을 보니까, 중대한 사건이면은 이 건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리던데, 저는 이것은 적법 절차 차원에서 상당히 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은 뭐 군의 정확한 원칙이죠. 네, 그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법리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정훈 단장 수사단 인력을 보니까 총 14명 정도 혹은 15명 정도 수사했고 나름 수사에 고군분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에 행정요원이 한 3명 정도 되고요. 박정훈 단장을 포함한 간부들, 중령인 간부들을 제외하면 실무 담당한 수사관은 8명에서 10명 사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제가 뭐 별도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국회에 제출이 되었다면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여 만에 지금 국방부에 보고되기 전에 유족에게 박정훈 단장께서 조사 결과를 설명을 하셨거든요. 통상적으로 유족에게 설명한 후에는 수사 결과를 또 약간 다르게 하거나 재검토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군인의 사망 사건에 있어서는 기존에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에 원래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리 판단이 끝나고 이제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절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유가족한테 보고 드린 내용과 언론에 다르게 나가는 거는 유가족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단장께서 이제 조사한 인원을 보니까 총 75명 정도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국방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필 진술서를 69개 정도 받았고요. 진술 조서를 19개 정도 받았습니다. 자필 진술서는 비교적 이제 증거 가치가 작고 또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수사권의 존부를 떠나서 지금 이제 하시는 그 조사 방법이 결국은 이제 그 강제 수사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임의 진술이나 임의 자술서를 받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건 군에서 사망 사건을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제 수사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얘기를 하니까 경찰 수사 결과랑 비교하니까 이게 지금 좀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서 확인한 건 현장 CCTV 뿐인데 그 당시에 뭐 압수가 한다든지 휴대폰 통신 기록을 본다든지 포렌식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었죠?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수사단에서 알아서 판단하시는 부분인데 아마 수사 목록상으로는 제가 이제 수사 목록을 받아보긴 했는데 거기서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수색 작전의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장한테 있었던 것으로 지금 수사결과 발표됐는데요. 지금 그때 해병대 우리 박정훈 단장께서 조사했었던 내용 보니까 육군 54단장은 아예 조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같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네. 네. 요번에 그 당시에 박정훈 단장께서 입건했던 7대대 정보과장 중위 또 통신부소대장 상사는 하위직인데 입건이 되었고 또 이번 경찰 수사 보니까 이분들은 같이 수색했던 사람이고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됐죠? 네, 맞습니다. 네. 당시 박정훈 단장의 조사 결과가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 인계서를 보고 이제 다음날 사건 인계서를 보내줬기 때문에 봤던 느낌은 이제
사건 인계서상에 여단장이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물밀수색을 지시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과관계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휘부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어떻게 연결했지라는 의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장에 같이 있던 지휘관들이 업무상 과실치사로까지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시가 인계서상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은 받았었습니다. 제가 유사 사건인 이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진행됐던 사건들을 보니까 2022년도 10월에 발생했던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그 군 간부들이 위력 행사를 하거나 가혹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를 정확하게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좀 짧은 편에 속합니다. 잠깐만요. 양쪽 간사 잠깐 나오세요. 곽규택 의원님은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이 옳은 발언권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해제하는 것도 또 위원장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한테 아까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우리 유상범 간사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권 중지를 해제합니다.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저는 발언권이 중지된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상임위원장이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곽규택 의원 발언권 중지하세요. 오늘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지금 발언해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발언권 중지를 하는 겁니다.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교 의원님. 서영교 의원 안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이종호, 김건희, 윤석열, 그 다음에 삼부토건의 전현 회장, 무정스님, 이 경제운명공동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